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가끔씩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제가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만 좀 파고들게 됐고요.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을 분석한답시고, 설레발 치다가 개망신 당할까봐 사실 다른 종목은 가급적이면 제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잘 모르는 종목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한다는 게 영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삼성전자 위주로 영상을 올리는데 사실 저는 미국 주식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 주식 다 합친 것보다 사실 삼성전자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제가 수익률도 좀 공개를 할 거고요. 투자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를 수익 실현을 하고 절세를 위해서 리셋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주식은 1년을 기준으로 수익금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약 22%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손익을 합산해 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수익 실현했다면 손실을 보고 있는 250만 원을 수익 확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벌은 돈이 250만 원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딱 걸리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제가 테슬라 수익 실현한 게 25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손해보고 있는 종목을 수익 확정을 하고 다시 재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개한 수익률과는 아마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점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를 제가 매도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코인 관련해서 너무 쌉소리를 많이 하는 바람에 솔직히 좀 정내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짜증나서 상당량을 제가 매도를 하고 지금은 소량만 남겨놨습니다. 뭐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왠지 유명세를 이용해서 시세 조종하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거든요. 제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한 이유가 너무나도 혁신적이고 뭔가 괴짜 느낌이 들고 약간 천재적이고 남들이 하면 불가능한 일을 왠지 일론 머스크가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테슬라에 믿고 투자를 한 건데 뭔가 본업을 소홀히 하면서 코인 관련해서 깝치는 게 정말 꼴불견이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애초에 배 아파서 매수한 이유가 가장 컸고 뭐 수익도 어느 정도 나고 있어서 겸사겸사 이렇게 익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간만에 또 수익률을 확인했는데 애플이 12.29%고요. ARKG가 13.37%, FNGU 23.41%, 엔비디아 27.74%, 테슬라 6.69%,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14.97%,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22.45%. 일단 수익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저점에서 제가 매도하고 바로 재매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대로 가져왔다면 상당 종목은 아마 지금 손실 중일 겁니다. 그럼 투자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애플에 투자하는 이유는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이없죠. 사실 애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애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아이폰이죠. 실제로 스마트폰을 팔아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인데 수익을 가장 많이 남기는 기업은 애플이죠.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월 정액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반도체 설계 능력도 수준급입니다. 한 몇 달 전이었죠.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M1 칩을 만들었는데 이게 성능이 정말 끝내주게 나왔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인텔에게 CPU를 공급받다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설계하겠다고 해서 M1 칩을 만들었는데 성능이 너무 좋게 나온 겁니다. 애플이야 뭐 돈이 남아 도니까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얼마든지 영입할 수 있죠.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설계 역량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핵심적인 칩들은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A 바이오닉 칩, 모바일 AP죠.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참고로 애플이 설계한 모바일 AP 칩은 타사에 공급하지 않고요. 본인들의 아이폰에만 독자적으로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궁합이 정말 좋고요. 최적화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유망한 분야에 과감하게 또 진출을 했습니다. 일단 돈이 많으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그 관련 기업을 그냥 인수를 해버려가지고 순식간에 상위 랭커 기업이 돼버립니다. 이게 애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별거 있습니까? 돈 많은 놈이 센 놈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재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시총 역시 세계 1위죠. 그 다음에 제가 ARKG라는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크 인베스트가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주로 유전자와 바이오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초우량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기 투자 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초장기로 보유할 계획입니다. 액티브 펀드의 특성상 펀드 보수가 비싸고 종목이 자주 바뀌는 편인데 저는 뭐 보수에 신경 쓴 스타일이 아니라 뭐 비싸든 말든 그냥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애플이 안정감을 준다면 ARKG는 뭔가 불안하면서도 약간 설레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미국 주식 중에는 가장 높은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1위 GPU 팹리스 업체고요. 코인 채굴 산업의 가장 큰 수혜주입니다. 왜냐면 코인 채굴을 GPU로 하거든요. 엔비디아 말고 GPU 만드는 기업이 하나 또 있죠. 바로 AMD인데 뭐 점유율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사실 AMD는 엔비디아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전통적으로 게임에도 엔비디아 GPU가 최적화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인공지능 연산을 할 때 CPU보다 GPU 효율이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부터 엔비디아가 또 많이 뜨기 시작했죠. 반대로 인텔은 조금 주춤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엔비디아 CEO가 젠슨 황이거든요. 근데 이 젠슨 황은 CPU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CPU 회사를 차리려고 했는데 인텔이 너무 세니까 야 이건 승산이 없다. 그래서 GPU 전문 기업인 엔비디아를 세운 것이고 아직도 CPU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엔비디아가 CPU 시장에도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인텔이나 AMD 같은 X86 기반이 아니라 영국의 반도체 기업인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아마 CPU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ARM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각국의 반독점 심사가 통과되어야지만 인수 확정이 됩니다. 만약에 인수가 확정이 된다면 아마 CPU 설계 쪽에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ARM을 인수한 게 CP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였던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 밖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멜라녹스라는 기업도 인수를 했었는데 네트워크 전문 업체죠. 주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업체인데 이 멜라녹스를 인수하고부터 엔비디아와 멜라녹스의 합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세계 최고의 GPU 설계 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망은 개인적으로 정말 밝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고 천재적인 CEO인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서학게임이 순매수 1위를 차지했었고 요즘에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아마 아직도 상위권에 있을 겁니다. 돈이 몰리면 주가는 당연히 상승하죠. 유동성의 힘으로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워낙 압도적인 대세 종목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배 아파서 매수한 게 가장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쌉소리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정내미가 떨어져서 현재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소량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이 남은 분량은 웬만하면 장기로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뭐 테슬라의 장점 하면 일단 전기차 빼놓을 수 없고요. 자율주행 데이터가 구글보다 훨씬 많다고 하죠. 그래서 자율주행의 높은 경쟁력을 또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 배터리 자체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맥스웰을 비롯한 배터리 업체들을 여러 군데 인수를 했죠.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외부 업체에서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아마 결국에 가서는 단가 후려치기 하면서 본인들의 내수 물량을 점차 늘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수익성 좋아질 것이고요. 경쟁력도 더 좋아지겠죠. 그 밖에도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알진 못하는데 태양광 사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전기충전소, 스타링크, 그리고 스페이스 X. 이게 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유망 산업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미래가 그렇게 어두워 보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평가 논란이 많지만 원래 잘 가는 종목이 계속 잘 가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수량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수량도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ETF입니다. 초우량 기술주 1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종목들을 보면 애플, 알리바바, 바이두, 페이스북,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아마존, 트위터. 이름만 들어도 정말 끝내주는 기업들이죠. 의심의 여지 없이 정말 우량한 ETF입니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수수료와 관심 분야 초우량주에 자동으로 세팅을 해준다는 건데 말 그대로 내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알아서 좋은 정보를 골라주기 때문에 그 네임밸류를 믿고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하죠. 여기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TF의 성격상 사실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개별 종목처럼 내가 뭐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장 걱정 없이 계속 그냥 장기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FNGU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가장 최근에 매수를 한 거고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3배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ETF가 아니라 ETN이라는 건데 상장 폐지가 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ETF는 상장 폐지가 돼도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ETN은 상장 폐지되는 순간 돈은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ETN 자체가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3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평소 제 성격과는 맞지 않는 상품이죠, 사실. 레버리지 상품은요, 주가가 하락할 때뿐만 아니라 횡보할 때도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딱히 빠진 게 아닌데도 횡보를 오랫동안 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로는 별로 권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 단기적으로 아주 큰 폭락장이 나왔을 때 반등을 노리고 뭐 들어가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품입니다.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아주 소액으로만 하고 있고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재미로 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증시가 아주 많이 폭락할 때 정말 조금 매수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운 좋게 들어가서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나스닥 기술주 약 104개를 모아놓은 ETF고요. 이 자체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제 성격과 딱히 맞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낮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그 시대별로 가장 잘 나가는 약 1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미국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죠. 거의 100개 기업의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매우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아주 안정감을 줍니다.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거의 삼성전자나 애플 정도 수준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TSMC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전량 매도하고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주식은 좀 변동사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테슬라를 일단 좀 많이 익절을 했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매도하고 나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이 지금 다 플러스인 것 같은데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은 꽤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적은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주식을 정리한 돈은 제가 일부는 현금 보유를 하고 있고 소액은 지금 코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인 수익률은 제가 안 적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3%인가 그 정도 됩니다. 완전 개피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우선주에 분할 매수를 계속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분할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타나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마음 편한 초우량주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미국 주식보다는 유리한 면이 있죠. 그리고 꼬박꼬박 나오는 배당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특별 배당금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하면 1년에 한 번씩 두둑하게 보너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삼성전자 얘기만 하니까 조금 식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다양한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끔씩 미국 주식 얘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